일본의 근대 메이지 이후 근대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치거라고 하는 것은 일본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나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이전까지 일본인들의 사유 체계를 강하게 구속했던 물론 이제 교육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수신 교육의 최정점에 교육치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줄곧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작년 같은 경우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아베의 부인이 관련된 그런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잠시 원 아들이 스카모토 유치원의 원 아들이 1946년 법률로 폐지되었던 그런 어떤 교육 치거를 암송하는 그런 장면이 일본 매스컴을 통해서 일본 전국에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토픽으로 잠시 다뤄져서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죠. 양식 있는 지식인들, 일본의 양식 있는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이 교육 치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45년 이전을 기억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고요. 물론 이제 45년 이후 폐지된 이후에도 교육 치거 긍정론자들 끊임없이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다시 아베 내각의 강요들이 아직도 교육치거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교육치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교육치거는 아직도 현대 일본에서도 일본인들의 사유체계에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요. 교육치거가 1890년에 공포 환발이 됐으니까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그러니까 1872년 학제가 공포되고 1890년 교육치거가 환발되기 이전까지의 앞부분, 전사라고 하면 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교육치거와 그 이후, 교육치거가 환발된 이후에 일본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구체적으로 일본인들의 도덕, 수신 과목, 학교에서의 수신 과목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적으로 아니면 혹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치거가 환발되는 1890년 이전에 이제 학제와 일본 최초의 교육에 관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학제가 1872년에 공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1879년에 이제 교육령, 학제를 대신하는 교육령이 2차례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1879년에 교육령을 속설로 자유교육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880년, 79년에 교육령을 일부 개정한 간섭교육령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약간 흘러서 이제 일본에서 1885년 이토 히로부미의 최초의 내각이 성립된 이후에 이제 초대 문부 대신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제 모리아리노리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이제 종별 교육령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치거에 관해서, 그 다음에 교육치거 이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일 양국이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역사 인식에 관한 것이겠죠. 근데 이제 그 역사 인식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 아베 정권의 무명화라는 문제죠. 그들의 지난 전쟁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그런 어떤 우병화되고 있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일본 우익들의 그런 어떤 사고 사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보통 그런 어떤 역사 인식과 충돌하는 그런 부분,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90년대 이후 2000년 들어서 네오내셔널리즘이라고 보통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뭐 국가주의라기도 하고 민족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잃어버린 10년, 20년에 의해서 새롭게 되돌린 것은 아니다. 면면이 일본의 그런 어떤 역사의 인식, 그런 내셔널리즘, 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물론 결론은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전전을 통해서 일본인들의 사유를 강하게 억압하거나 제약했던 그런 어떤 교육치고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영향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던 오늘날의 일본의 우병화의 저변에도 그런 어떤 교육치고 속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자연스럽게 스며든 일본인들의 그런 국가와 민족을 강하게 의식하는, 국가와 민족을 강하게 의식하는 그런 일본인들의 그런 어떤 사육 체계라고 하는 것이 교육치고에 위해 만들어진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치고 이전 같은 부분, 이제 일본의 근대화 그리고 근대 교육이라고 할 때 뭐 빠질 수 없는 말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 되겠죠. 메이지 유신의 문명사전 의의야 뭐 더 강조할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 연관시켜서 메이지 유신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메이지 신정부에서 전 시대 이제 봉건 막부와 다른 뭐 근대화 정책을 수립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교육의 근대화라는 기치를 걸고 특정 집단, 막부의 그런 어떤 자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수한 집단, 아니면 일반 테라고야라 아니면 테나라이즈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서민들의 교육, 그러한 일자 상전식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어떤 교육이 집단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 국가가 교육에 관여를 한다라는 문제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일본의 근대 교육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메이지 신정부에서 추진하던 그 어떠한 정책보다도 비중이 빠른 시기에 시작이 됐다라는 점, 이 부분은 강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메이지 신정부의 그런 크라프트,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메이지 신정부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PPT 쪽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이 양반이 1860년 원년이죠. 한민마루의 분간부교였던 기무라 세츠노카미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종자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서양 문화를 체험하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서양 사정이라고 하는 후시만 부가 당시에 팔렸다고 하는 뭐 학문의 스스메보다도 학문의 권장보다도 더 많이 팔렸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부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전에 히트를 쳤던 게 이제 서양 사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호기심이 서양으로 많이 쏠렸을 때 그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해소를 시켜줬던 그런 여러 책자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주로 번역서들이 물밀듯이 들어온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 사정이라는
책이 굉장히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교육에 관한 그 서양 사정의 뭐 이런 부분들 맨 밑에 보시면 서양 각국에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없는 것이 없고 학교는 정부와 민간에 의해 만들어지며 맨 처음 들어가는 학교가 초학교이고 초학교에서는 글자를 배우고 자국의 역사, 지리, 산술, 천문, 국리학 뭐 여러 가지 등을 과목을 7, 8년을 거쳐 배운다는 등 서양의 교육 사정을 소개를 합니다. 자, 이하크라 토노미 같은 경우도 이제 메이지 신정부의 그런 핵심, 아까 공가 그러셨는데, 뭐 크게 공가의 메이지 신정부의 핵심 인사 중에 하나죠. 제시의 책이라고 하는 상품, 권한서 비슷한 자기의 생각을 수력하는 그런 글에서 6가지 쭉 나오는데, 교육에 관한 부분, 마지막 6번째, 해외무역을 보고하고 서학교를 설치해 오륜의 도를 교육해야 할 것.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기도 타가요시, 말하자면 교육이 빨리 시급하니 빨리 수학교 만들고 교육에 힘써라 라고 하는 권한서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1869년 같은 경우는 뭐 지방장관 메이지 신정부의 핵심에서 약간 벗어난 인사였습니다. 국시강목이라는 걸 통해서 또 역시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메이지 유신이 이제 시작되고 대정봉환이 일어나고 호령 입고 난 다음에 이제 오개조 서문 시신된 앞에서 신하들 모여놓고 천지신명에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5개의 메이지 신정부의 커다란 마스터 플랜을 이야기할 때 보통 오개조 서문인데요. 맨 마지막 보시면 지식을 전 세계에서 구하고 한기를 징기할 것. 지식을 세계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양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겠고요. 결국의 교육은 최종적으로 한기를 징기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천황주의를 부익하는 하나의 기제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꽤 중요한 것이 뭐 일본 새롭게 시작하는 메이지 신정부의 일종의 그런 어떤 마스터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871년에 빠른 시기에 문부성이 설치가 되고요. 바로 이듬해 이제 일본 최초의 교육에 관한 법령이라고 하는 학제가 공포가 됩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제가 나오기 이전에 여러 유력 인사들이 표방했던 근대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국가에 이바지하는 그런 교육이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이 학제의 내용을 보면 국가라는 내용이 쏙 빠지고 개인의 입신 출세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말이 쏙 빠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요. 이 학제가 나오기 이전까지 그런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어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왜 그렇게 예를 들면 국가를 위한 교육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물을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최초의 교육에 관한 법령인 학제에는 국가를 위한 교육이라는 그런 부분이 한 구절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 지금도 의문입니다. 1879년에 새롭게 교육령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요. 한 7년, 8년 정도밖에 이 학제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학제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학제에서 추구하는 그런 교육 내용이 너무 서구화되어 있다는 거. 뭐 기존의 일본의 고유의 가치라고 하는 유교적인 덕목이라는 부분을 돌아보지 않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우리 학동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야 당연히 나이가 되면 학교를 가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력, 인력을 굉장히 농촌 사회에서는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강제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질감, 그 다음에 교육을 의무화시키면서
재정은 또 학부형들한테 지은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이제 그 신식 학교에 대한 우치코아시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부순다거나 아니면 교사들에 대해서 반발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반발들이 하나의 그런 커다란 세력이 되어서 79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71년도에 떠났던 이와쿠라 사절단의 기도 타카요시라든지 타나카 후지마로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메이지 신정부의 교육을 담당했던 메이지 초기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귀국하기도 전에 급작스럽게 학제가 발표됐다라는 점. 많은 내용들은 후쿠사 유키치의 그런 어떤 교육 이념이라고 할까요?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틀림없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래서 79년 가면은 한번 교육령을 바꾸고요.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약간 자유롭게 그런 어떤 구속적이고 강제적인 거를 약간 느슨하게 풀어줬던 그 다음에 80년은 간섭교육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직접 천황이 목격했던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들 이런 거를 시강이었던 모토다 나가사네한테 이야기를 해서 교약 성지라고 하는 것이 또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다시금 약간 그런 어떤 일본 사회 내의 성찰이라고 할까요? 교육령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제 수신 과목의 으뜸으로 설정을 하고 진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85년 모리아리 노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의외의 인물인데 81년 이후에 유학 중심의 교학 이념에서 다시금 서구화된 정책들을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이분에 의해서 근대 일본의 교육의 기초가 만들어졌다고 흔히들 이야기되는데요. 1889년 메이지 헌법 발표하는 날 십자가에 가려고 지금 나온 때 살해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개혁이 중단됐다가 의회 개설이나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었고 메이지 헌법에 이렇게 반포가 됨으로써 이제 옛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제도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던 또 지방 장관들 아니면 보수층 세력들이 그런 어떤 위기를 느꼈다. 그래서 당시의 수상인 야마가타 아리토모한테 건의를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교육의 지침을 내려달라 건의를 했다. 이노에 코아시와 야마가타 아리토모, 요시카와 아키마사, 그다음 모토다 나가사네라고 하는 4명의 인물이 중심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교육치고죠. 레즈메 보시면 신민이 지극한 춤과 효로서 억조 창생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대대손손 그 아름다움을 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국체의 정화이고 교육의 연원이 실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대들은 짐에 충량한 신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대들 선조의 유품을 현창하기에 족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1890년에 교육치고가 반포가 됩니다. 교육치고 반포 이전에 메이지 헌법의 반포와 더불어서 이후 일본의 메이지 다이쇼 쇼와 시대의 그런 어떤 근간이 확실히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을 통해서 통치의 어떤 제도가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치고에 의해서 일반인들의 그런 어떤 사상을 확실히 강제하고 구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교육치고 이후로 들어가면요, 그야말로 이제 교육은 학문을 구익하는 일종의 기제로서 작용을 하게 되죠. 교육치고는 그 이후에 이제 물론 교과서가 1903년 4년서부터 국정제가 됩니다만 4학년 교과서부터 이제 교육치고가 들어가고 교육치고를 암송하게 시키고 아니면 외워서 쓰게 하고 그러지 못하면 여러 가지 체벌을 가하고 그런 혹독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일본 교과서 내용들이 이 이후부터 교육치고 환발 이후부터 교과서의 내용들도 많이 바뀝니다. 말하자면 천황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삽입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반도와의 그 관계가 이제 시작됨과 동시에 이제 신공항우 전설 같은 경우가 그전에는 정말 짤막하게 한두 줄 정도로 기입됐던 것이 그 이후에는 거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역사 교과서 안에 다른 나라의 외국의 기사는 사라지게 된다든지, 뭐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일반 민중들의 부흥기에 의해서 왕이 처형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 거죠. 미국의 독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중이 주체가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교과서도 많이 바뀌게 되고요. 주로 교육치고가 일반인들한테 침투해가는 과정은 학교 의식입니다. 학교 의식. 잘 아시는 것처럼 어진영의 배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리아리 놀이 시대 때 이미 시작이 됐죠. 천황의 사진을 학교에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요 시대가 되면 이제 교육치고를 봉안전이라고 하는, 좀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지금 왼쪽 첫 윗 사진이 앞에 이렇게 높이 쳐들고 있는 거는 어진영이라고 불리는 천황의 사진과 사전 그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던 봉안전에서 이제 식장으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뒤에 이렇게 받들고 있는 거는 교육치고가 되고요. 여기 앞에 있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저기 봉안전이 보이시죠? 여기 각종 실외나 실외 행사에서 저렇게 이제 학교 의식을 통해서 교육치고의 정신을 말하자면 침투시켜 나가는 겁니다. 한 315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교장이 쭉 봉독이라고 하죠. 봉독을 하면 대략 한 2, 3분 정도 걸린답니다. 그동안을 학생들은 고개를 저렇게 숙이고 저런 자세로 들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만세 삼창하고, 그 다음에 기미가요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죠. 학생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죠. 굉장히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교육치고 동영대학 서당문입니다.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뭐 5, 600가지 종류의 뭐 치고 해설집도 나오고, 그 가장 뭐 유명한 거는 교육치고 연의죠. 뭐 이런 걸 통해서 교육치고는 한마디로 뭐 가족국가관을 배경으로 해서 천황을 아버지로 상정하고 밑에 일반 시민들은 아버지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자, 결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이지 시대는 1889년에 발표된 제1번제국 헌법, 교육치고가 발표된 1890년을 경계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근대 일본 국가 형성에 있어서 제1번제국 헌법과 교육치고가 갖는 의미는 크고도 획기적입니다. 교육치고를 통해서는 천황은 모든 도덕의 근원으로서 도덕적, 종교적뿐만 아니라 문화적, 미적 가치의 원천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이로써 천황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한 정치적, 정신적 절대자로서 국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교육치고의 핵심은 충분 애국사상입니다. 신민은 지극한 춤과 효로서 대대손손 천황과 나라를 위해 진력하여 하며 이것이야말로 국체의 정화이자 교육의 근원이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의용을 다하여 공을 위해, 여기서의 공은 천황입니다. 봉사함으로써 천양무궁의 화문을 부익해야 한다. 멸사봉공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학교교육, 특히 다양한 소학교 교육의 장치를 통해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었으며 이후 청일전쟁, 러일전쟁 시에는 물론이거니와 1945년 해전 이전까지 일본인들의 사유를 일정 부분, 많은 부분 지배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치고가 2019년 현재 일본 땅에서 다시금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